자, 오늘은 고객관리 전략 목표 수립 5차 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환경 분석 결과에 따라 고객관리 전략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입니다. 전략 목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죠. 전략 목표가 뭐냐? 전략 목표는 효과적인 고객 관리를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립해야 한다. 이게 제대로 전략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해야. 그리고 전략 목표는 어떻게 수립하냐?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추상적으로 수립하거나 포괄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항상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이어야죠. 내가 이번 시험에 예를 들어 뭐 석차 배분율 2등급 안에 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게 바로 전략 목표죠. 그냥 이번 시험을 잘 보겠다. 이렇게 세우는 거는 목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평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 본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만족에 있으며 고객별로 세분화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구체화라는 거죠. 고객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는 고객의 연령층에 따라서 니즈가 다 다릅니다. 그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이게 바로 전략 목표의 고객 관리의 궁극적 목표가 되겠죠. 자, 다음. 자, 전략 목표의 대상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죠. 당연하죠.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전략 목표 대상이지. 상품을 옆에서 평가하거나 상품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광범위한 범위를 지양한다. 그래서 지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와 이제 반대되는 말이 문구는 비슷합니다. 반대되는 말이 지향이 있죠. 지향. 지향은 그쪽으로 향한다는 뜻이고 지향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렇게 하는 거를 멈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를 지향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을 선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의상업을 합니다. 의상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팔고 있는 이 의류업이 예를 들면 아동복부터 해서 저 노년층까지 해당하는 이 모든 옷들을 다 팔게 되면 결국은 제품 차별화 및 고객 차별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를 지향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협의적인 범위의 대상을 목표로 설정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젊은 예를 들어 여성층 또는 학생층 이렇게 어떠한 층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잡아서 협의, 즉 작은 의미, 아주 협소한 작은 규모의 범위를 대상으로 목표로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품이 특화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상품 구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에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타깃 고객 대상 상품을 주로 구매하는 고객층,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협의적 대상층을 찾는다. 이게 이제 이 말이 되겠죠.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협의적 대상, 아주 특화된, 세분화된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구매 시 품질, 가격, 유통,
촉진 활동에 의해 지불 가능한 소비층을 경제적 가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소비층이 얇은, 예를 들어 소비 욕구가 약한 지역에 가서 비싼 고가의 상품들을 진열하고 판매 활동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상품의 심리적 가치를 세분화하여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다. 심리적 가치를 세분화한다. 말을 참 어려운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젊은 층들의 최근 심리적 트렌드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짧은 치마가 유행이다. 그러면 그 짧은 치마를 세분화해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상품 판매 및 진열을 또는 촉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 목표 수립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수립을 하느냐? 전략 목표 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 실행 가능한 목표를 수립한다. 그러니까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과도한,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은 실현 불가능할 뿐더러 나중에 그 실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00m를 예를 들어 15초에 뛰었는데 나는 다음 달까지 10초까지 만들래, 목표를 잡을래,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뭡니까? 실행 가능하지 않은 목표죠. 한 달 동안 100m를 5초를 단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략 실행 시 관련 비용 지불에 있어 타당성을 전제로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실행할 때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 타당성을 전제로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예를 들어 그 상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얼추 타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즉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500원이 들어갔는데 상품은 400원에 팔린다. 그럼 이거는 비용 지불에 있어서 타당성이 없겠죠. 그래서 전략 목표는 비용도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목표 대상은 명확해야 되며 전략 실행 시 고객 만족의 요인을 사전에 확보해야 된다.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명확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협의여야 된다, 이런 말들 계속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범위 내에서 차별적 전략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차별적 전략 목표.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경쟁사의 전략 목표와 비슷하면 경쟁력이 없겠죠? 그 다음에 경쟁관계 우위 확보가 가능한 전략. 두 개가 비슷한 말입니다. 다음, 전략 목표는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고객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자, 항상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미니스커트를 전략적으로 상품화해서 팔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유행이 롱스커트로 바뀝니다. 자, 그랬을 때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고객 관리 전략 목표 수립 시 환경 분석 결과 활용의 어떤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면 거시 환경 분석,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 사회 문화 기술 등을 분석하는 거죠. 이게 거시 환경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동종산업 분석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소비자 니즈 분석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부 역량을 분석하고 조직 단위 분석하고 원재료 투입하고 강점 약점을 도출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이 과정으로 해서 전략 목표가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장차 단원이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쉽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오차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